알았어요. 아, 너무 신부들을 상대로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이렇게 좀 꼼꼼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드디어 결혼 예찬론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일명 결혼 예찬론자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통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결혼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원래 어떤 사람이랑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나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성실하세요. 항상 새벽 5시에 출근을 하셨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67세신데 이제 세자매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아빠 같은 남자라고 한다면 성실한 남자겠네요? 그쵸. 성실하고 가정에 되게 충실한 남자. 그런 남자를 찾았었는데 나타났어요. 지금 남편분 만나기 전에 네. 연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몇 명 정도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연애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3명. 3명? 네. 뭐 장기 연애인가요? 아니면 좀 텀이 길었어요? 텀이 길었어요. 오. 저는 길게 연애한 게 남편이 처음이에요. 지금 남편분과는 몇 년 연애를 하신 거죠? 남편하고 3년 연애하고 3년. 결혼했어요. 근데 3년 중에 2년이 장거리였어요. 2년 장거리는 어떻게 되신 거죠? 만나고 나서 1년 정도는 이제 서울에서 같이 연애를 했고 목포로 내려가게 됐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목포 KTX 타도 2시간 반이에요. 와. 근데 그거를 꾸준히 연애를 했고 심지어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봤고 못 보게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꼭 봤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해서 그 지금 남편분이랑 연애를 하게 되신 거예요? 소개팅. 진짜 신기한 게 30대 때까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한 30번 넘게? 대학교 때. 연애는 3번 하셨지만 소개팅은 30분 진짜 많이 넘게. 했어요. 여자분들의 선택폭이 되게 넓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소개팅을 하면 할수록 뭔가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소개팅을 했을 때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 첫 느낌을 많이 보신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봤을 때 뭔가 그 소개팅에서 티키타카가 되는 느낌. 티키타카. 어. 그럼 누가 우리 결혼하자라는 말을 꺼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 결혼하자가 없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뭐 결혼하면은 뭐 어디서 할까? 결혼하게 되면 뭐 언제쯤 할까? 그냥 암묵적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겠다. 그때 그러면 지영님 나이가 어떻게 됐죠? 그때가 만 나이 말고. 연애할 때는 29. 사실 29대 결혼을 그러면 결심을 한 거네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결혼을 하면은 32에 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32에? 뭔가 32이 30대 중반으로 가기에는 약간 좀 어린 것 같은데 딱 그냥 적당한 나이다.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32에 딱 결혼했어요. 와. 좀 신기하긴 했어요. 원래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까 성실한 남자랑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는데 나는 근데 결혼할 때는 어느 거는 좀 봐야겠다. 어느 거는 좀 따져야겠다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거 약간 좀 오그라드는데 네, 말해주세요. 변치 않는 마음. 저는 어떻게 평생 저렇게 한 사람을 믿고 살지? 그니까요. 약간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되게 빨리 질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 하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벽을 치는 느낌? 이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면은 평생 그냥 믿고 살아도 되겠다.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남편분이 외모나 뭐 학벌이나 뭐 집안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신경을 안 쓸까요? 아니면 아니요. 너무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결혼은 현실이에요. 진짜. 그럼 현실적인 포인트도 말해주세요. 변치 않는 사랑 오케이 받았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을 굳건하게 마음먹어줬던 현실이라고 느꼈던 포인트.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남편은 전문직. 내가 프리랜서인데 이제 옆에 결혼할 분도 프리랜서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를 본인이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좀 불안하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프리랜서로서 더 나도 막 일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돼. 약간 요런 게 좀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준비 중이었어요. 로스트. 우리 부모님보다 나의 미래를 더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 맹목적으로 응원을 해줬어요. 지금 살짝만 들어도 벌써부터 저도 지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혼 준비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같은 편이어야 돼요. 뭔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편이고 우리의 부모님을 가운데로 모시는 거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약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헤어지는 좀 커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도 우리 엄마는 아닐 거야, 우리 아빠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0부터 10까지 세세한 거를 다 여쭤봐야 돼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도 알겠지만 확 와닿진 않거든요. 뭘 제일 신경 많이 썼어요? 부모님 외적으로? 식장이 있을 거고 드레스 뭐 스드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을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신부들을 상대로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되게 그냥 이렇게 좀 꼼꼼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스드메잖아요. 드레스를 보러 가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플래너님만 믿고 가가지고 사실 드레스 샵에서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요. 3개, 4개를 정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입고 싶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예쁜 거요 라고 하는 순간 본인들이 샵에 있는 거 그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조금의 깐깐함을 보인다. 이 신부한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라는 느낌만 줘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 보러 가기 전에도 그 업체에 인스타 홈페이지를 다 뒤졌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정도는 쉽거든요, 사실.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디자인들이 있고 나는 요거는 꼭 가서 입어보고 싶다. 아니면 요게 뭐 대여가 돼가지고 없다. 이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이라도 봐야겠다. 사실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돈 일단 들여가지고 내가 막 맞추고 이러는 건데 좀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거 하면 좋잖아요. 진짜 좋은 헤어 꿀팁이다. 메이크업 샵 가서도 그냥 웨딩 모델분들 사진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는 안 돼요. 절대.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본인 얼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저도 샵에서 헤매를 받고 있으면 옆에 이제 신부님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들어보면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요. 연하게 하는 순간 이제 쌩얼이 돼요. 진짜 꿀팁이다. 웨딩 촬영에서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진짜 놀랐어요. 신부가 저렇게 진하게 해도 예쁘구나 라는 걸 느꼈대요. 조명이 너무 많고 웨딩 촬영할 때도 우리 사진 촬영할 때도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하는 이유가 좀 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그치. 그래서 본인 얼굴에 진한 것보다 연한 게 맞다면 난 그건 추천을 드리지만 너무 막 모델처럼 거기에 막 연하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 한번 받아보는 거 추천해요? 그거 완전 추천하죠. 조금 비용이 나가더라도? 저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웨딩 촬영 전에 그냥 뭐 친구 결혼식을 갈 때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샵에 가가지고 웨딩 촬영 전에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비싸게 받아요. 나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진짜 막 이렇게 다 알려주죠. 솔직하게. 그리고 유명한 곳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진짜 막 우리가 흔히 들어본 추천 몇 개만 해주세요 좀. 위스 도산 오실래요? 위스 도산이요? 네. 결혼 준비가 아니라 저는 방송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샵을 2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야. 근데 그 20군데에서 맞는 데를 찾은 게 단 2곳밖에 없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신부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샵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하는 화장 스타일이나 그 화장 스타일로 했을 때 그 카메라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본인을 약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진짜 준비를 꿀팁이네요. 그럼 위스 도산입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네. 아마 우리 지영님 얘기하면 뭐 조금의 뭐 그래요? 여기까지. 어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결혼 단계에서 남편분이 잘했다고 생각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끄덕여 줬어요.
빠른 대답, 빠른 수긍. 근데 저희 남편도 이성적이고 되게 확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이제 제가 다 찾아갔을 때 보통 그래 뭐 그냥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같이 뭔가를 준비해 준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결혼 준비할 때 왜 같이 안 해줘?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인 신부였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찾아가는 게 행복했고 굳이 안 찾아도 돼요. 너는 그냥 끄덕이기만 해. 굳이 안 찾아도 어, 되고 그렇게 내가 하자. 막 근데 그건 싫어. 다 좋은데? 안 근데 되죠. 저희 남편은 되게 꼼꼼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던 게 아니면은 저 그냥 딴 데 가요. 한마디로 그냥 끄덕이면 되는 거네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만족스러우니까 지금 막 결혼을 찬양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결혼 딱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사귈 때도 근데 친한 친구잖아요. 아니요. 전 신데렐라였잖아요. 12시 때 가자! 저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시계를 안 봐도 돼요. 연애할 때는 이제 같이 뭐 집에다 데려다 주고 어찌됐든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같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또 잠들고 또 같이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집에 함께 들어가고 이제 이건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성격은 반대여도 되는데 성향이 꼭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뭘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밖에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E예요. 근데 한 명은 완전히 집돌이야. 그러면 제 친구가 너무 주말에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근데 남편은 그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우리 그럼 마트라도 갈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떡해. 이 남편은 살 거 없잖아. 혼자 갔다 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건 극단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명은 막 밖에 나가서 막 액티비티하고 뭔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한 명은 약간 그냥 가만히 집돌이 집순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매번 충돌하게 되니까 그걸로 조금 이런 트러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완전 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오빠랑 혹은 내 여자친구랑 성향 좀 안 맞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야? 사실 연애는 맞춰가는 기간인 거잖아요. 맞춘다는 게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맞춰라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둘이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명은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엔 난 뭐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막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맞춰졌을 때는 결혼을 하면 좋지만 안 맞으면 하면 안 된다. 맞으면은 조금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좀 신경을 썼었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성격. 성향은 가장 중요한데? 저도 막 결혼 예찬론자지만 저희도 결혼 초반엔 좀 싸웠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같이 살아보면은 이게 되게 세심한 부분도 안 맞는 게 하나씩 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결혼 한 초반 몇 개월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떤 게 안 맞았어요? 하나 정도 공개 가능한가요? 저희 남편은 예민해요. 저도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예민한 편이니까 서로의 그런 감정을 너무 잘 캐치해내는 거예요. 예민하면은 제가 옆에서 눈치를 보게 돼요. 고개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뭔가 예민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뭔지 알아. 그러다가 더 극으로 치닫는 그러다 이제 나까지 기분 나빠져.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심지어.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 성향이긴 한데 조금 아이인 성향이어가지고 성격이어가지고 혼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집에 와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성격이라면은 남편은 그냥 혼자 앉아서 조금 생각도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게 그냥 내가 싫고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일 끝나고 나서 피곤하면은 집에 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 봤던 거고 그냥 내가 우리 뭐 같이 뭐 몇 시간 있을 땐 사실 그게 크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조금 보게 되니까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서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어요. 그 정도쯤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건가요? 이제 느껴보니까 혹시 그러면
결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꿀팁이 있을까요? 싸우고 나서의 행동. 이건 연애 때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사실 저희는 근데 둘 다 절대 한두 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싸웠어. 아직 안 풀렸어. 잠깐만, 한두 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화해부터 해, 일단 해. 이렇게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로 기분이 상했어. 둘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뭐가 나오는 순간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각자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이제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라고 할 때 회피하는 사람이 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정적은 흐르지만 어찌됐든 얘기로 약간 풀어가는 스타일. 좋다. 네,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하고 결혼을 찬양한다 아, 하셨는데 그쵸. 부부 생활 중요하죠. 10 중에 몇이나 할당된다고 생각하세요? 10 중에 5. 굉장히 높네요.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막 스킨십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막 보고 있는데 막 뭔가 되게 사랑스럽고 이래야지 마음이 더 몽글몽글하게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냥 봤는데 무미건조하다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저희 둘이 좀 잘 맞아요. 그렇다면 한 달 기준입니다. 몇 회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 부부 관계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 관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지영이 보셨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약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남준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되게 공감이 된 게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잘하는 척을 해요. 출산도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다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좋아요. 부부 관계는 되게 돈독하고 좋은데 남편이 막 다가와 그럼 이러는 거지. 그럼 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노력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도움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자기 관리라든지.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자기 관리. 남편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은 막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관리 안 해가지고 막 자기 몸이 되게 변하는 게 싫대요. 근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서로에게 되게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전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 이제는 최종 질문이 남았네요. 이젠 예 아니요 혹은 단편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혼은 20대다 30대다. 30대 결혼은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들으면서 네.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고 사실 제 친구면은 진짜 막 더 막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반응이 좋다면은 2편을 한번 좋아요. 불러주시고요. 네. 근데 진짜 결혼 너무 좋아요. 그냥 평생에 약간 찐 친구를 만나는 느낌?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남편이 생각납니다. 네.